얘기하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부자가 아니면 여러분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인 거죠. 그냥 단어로 보자면 부자 아니면 거지 중에 우리는 한 사람인데 지금 부자가 아니다라고 체크하신 분은 그냥 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적어도 오늘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가슴에 콕 박혀서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모아나 영화 혹시 보셨어요? 모아나 영화의 주인공 얼굴에 제 얼굴을 붙여놓건데 모아나의 그 주인공이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인데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바다를 향해 막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랑 아빠가 그 바다는 위험하니까 나가지 말라고 해요. 안 된다. 마을의 어떤 걸 위해서도 너는 나갈 수 없다. 저 위험한 바다로 나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아나가 고민하다가 그 바다로 나가게 되거든요. 나가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더 큰 세상을 만나고 돌아와서 결국은 그 마을을 구하게 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인데 제가 그 당시 어떤 자유나 안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던 때라서 사실 저는 드라마 보고 잘 안 울거든요. 근데 이 모아나 이제 영화를 보고 그다음에 대만인가 어디 디즈니랜드에 갔을 때 이 모아나 공연단의 공연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결정하실 건데 나는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듣고 지겨운 얘기가 시작됐다 이럴 수 있긴 하지만 정말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면 나는 늘 어떤 안정선을 정해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월 500만 벌었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한 500 정도 버니까 내가 200 정도 더 벌어서 애들 학원비만 되면 좋겠다. 나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정이라는 동굴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정까지 갈 때는 막 열심히 뭔가 가는 것 같은데 안정이라는 선에 딱 들어가면 잠시 대기, 숨 고르기 이런 시간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안정이라고 하고요. 학교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직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들의 기준은 거의 다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해요. 안정적인 인서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대학에 가자. 이 정도 직업까지는 가야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애들한테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안정을 추구로 산다면 몇 퍼센트 안 되는 경제적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나는 안정을 위해서 사는가? 자유를 위해서 사는가? 이걸 오늘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안정이라는 동굴에는 우리 이제 여자 원장님들 모임이니까 대부분 여자 원장님들은 이런 기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만나서 처음에 여쭤보면 저는 월 300 정도 벌면은 소원이 없겠어요. 월 500 정도 되면 좋겠어요. 이 중에 여기까지 이루는 사람들은 이제 월 1000 정도 벌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얘기하시거든요. 월 1000 대사 되면 막 너무 좋으실 것 같죠. 한 달에 내가 순이익이 1000이 넘는다. 라고 하시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림에 나타난 게 안정이라는 동굴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안정이라는 동굴을 딱 설치해 놓고 거기까지 가는 걸 목표로 살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안정이라는 동굴에 살게 되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월 300을 벌고 싶다. 순익 300이 목표다라고 선을 정해서 살잖아요. 300을 벌기가 어려워요. 나는 500을 버는 강사나 원장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월 500을 벌기가 어려워요. 현실은 그래요. 왜냐면 우리 이제 자본주의 살기 때문인데 현실이 그래요. 내가 100점 먹고 싶다라고 공부해도 100점 맞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정이라는 선은 사실 되게 함정이고 책 중에는 그런 책도 있어요. 부자들의 음모론. 부자들이 일부러 우리를 그렇게 교육시키고 키운다는 거예요. 뭐 이제 그렇다는 가설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돈이라는 거를 추구하고 생각할 때는 절대로 안정이라는 선에 살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안정이 아닌 자유를 꿈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 안정을 꿈꿔서 안정이라는 쪽에 가잖아요. 딱 가운데를 중심으로 한쪽은 안정이고 한쪽은 자유라서 두 군데 중에 하나밖에 선택이 안 돼요. 가운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정으로 간다. 그럼 나는 그냥 내가 세워놓은 안정선보다 더 낮은 선으로 쭉 계속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고, 아니야, 난 자유로 갈 거야 라고 하면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삶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자유라는 파도가 얼마나 험난한 파도인지 바다에 가면 여러분 파도 이렇게 막 일잖아요. 나는 그 파도 되게 무서워 보이잖아요. 그 끝에 다른 세상이 있을 거란 생각이 안 들잖아요. 중요한 건 파도 하나 탔는데 저기서 파도 또 와. 그거 또 타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 거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조금 잠시 다른 얘기인데 제가 요즘에 인스타나 블로그 또 이제 여러 원장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그 중간에 이 얘기를 한번 꼭 넣고 싶었는데 뭐냐면 이제 바이올린의 예를 들어보면 어떤 이제 박사님이 에릭슨이라는 박사님이 바이올린 연습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15분마다 너희가 뭐 하고 있는지 적어봐라. 라고 해서 15분마다 학생들이 막 적었어요. 나 오늘 바이올린 연습, 뭐 밥 먹는 거, 레슨 받는 거 쭉 적었는데 그 중에 이제 살펴봤더니 최우수 그룹, 바이올린을 가장 잘하는 최우수 그룹은 무려 연습 시간이 7,400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우수한 그룹은 5,300시간을 연습한 거예요. 양호한 그룹은 3,400시간을 연습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내가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혼자 연습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혼자 연습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최우수 그룹은 7,400시간을 연습했고 양호 그룹은 3,400시간밖에 연습을 안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최근에 느낀 거예요. 강의는 재료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강의를 듣고 있을 거예요. 특히나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졌어. 세상이 절단되고 애들이 학원을 안 와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뭐가 늘어났냐면 줌에 여러 가지 강의들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맞지 않나요? 제 강의만 들으시진 않을걸요, 아마 여러분이. 그러니까 강의는 굉장히 많이 듣는 거죠. 근데 강의는 재료인데 그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이 요리를 해야지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재료 들고 평생 들고 있는데 그 재료가 요리가 안 되는데 왜 여러분은 강의만 듣고 있냐. 제가 그 얘기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아까 연구하신 분이 에릭슨이란 교수였는데 단 한 명도 재능만으로 성공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변명거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결국은 이런 강의를 듣고 내 거로 체득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시간이 없으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강의들도 조금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이제 혹시 월요일마다 제가 정리되는 건 아니겠죠. 자, 이제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중간 잠깐 다른 길로 샌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을 거고 오늘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을 건데 강의를 듣는다. 추상적인 강의만 듣는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그게 훨씬 쉽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블로그 하나 쓰는 것보다 오늘 강의 들으면서 감동받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아, 맞아. 나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쉬운 길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의를 3번 듣든 4번 듣든 다른 곳에서도 계속 어떤 강의를 듣고 스터디를 하셔도 여러분만의 시간을 바이올린의 최우수 그룹처럼 7,400시간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안 듣는 사람들이 나아요. 강의 안 듣고 그냥 맘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낫다고. 들으면 약간 마음은 계속 불안하고 실천은 하지 못해서 더 불안하고 이럴 거면 안 듣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젠가 오늘인가에도 블로그에 썼는데 실패에도 절대량이라는 게 존재한대요. 그래서 빨리 많이 실패를 해야 그 절대량을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으로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벌써 여러분하고 만난 지뭐 3번, 4번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그중에서 벌써 실천하셔서 무언가를 이뤄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루지 못했어도 실천한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격려해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이 방이 실천하는 방 그래서 여러분의 성공이 늘 눈에 보이는 그런 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게으른 것은
아무것도 이유가 되지 않아요. 다 핑계예요. 아기가 어리고 체력이 안 좋고 시어머니가 있고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제가 만났던 여러 원장님들 진짜 저한테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원장님 왜 이렇게 안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항상 이런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아, 제가 이런 건 다 핑계예요 라고 얘기해드리면 끄떡끄떡 하셨다가 일어나시면서 그런데 아직은 제가 좀 아기들이 어려서 이제 이러고 일어나세요. 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유의 파도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안정이 아닌 난 자유의 파도를 타겠다. 자, 여기서 한번 결심하고 갈까요? 채팅방에 나는 이제 안정은 버리고 자유의 파도를 타겠다 하시는 분은 7번을 거침없이 눌러주세요. 나머지는 누를 수 없어요. 제 선택이 없어요. 7번밖에는. 오늘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자유의 파도를 타는 거예요. 다 같이.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기분 좋죠? 제가 여러분하고 이번에 강의 제목 할 때 가난 물음표 난가 물음표를 쳤는데 거기 채팅창에 계속 가난 난가 가난 난가 이게 쭉 뜨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오늘 7번 기분 좋네요. 좋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사실은 여러분들 책이나 뭐 유튜브 이런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나보다 조금 더 앞서서 경제적 자유를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는 게 좋아요. 주변에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못 만난다고 하시면 제일 좋은 건 책이죠, 책.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이 목표로 하고 있는 수입이 있을 거예요. 나는 공부방을 통해 학원을 통해 예를 들어 월 1,000만 원을 벌고 싶다. 라고 하시면 1,000만 원의 10배를 높게 지금 현재 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고 결심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내가 1,000만 원까지도 만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것도 괜찮아요. 찾아가 보세요. 저도 여러분 만나면서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 저한테 댓글 주셔서 만나고 싶어요. 언제 괜찮으세요? 물어보는 사람들 있으시거든요, 원장님들. 한 명도 아직 거절하지 않았어요. 시간 약속을 정했고, 이제 어떤 거 궁금하신지 미리 연락 달라고 했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만나줍니다. 저보다 더 높은 사람들, 더 많이 버는 사람들도 다 만나주세요. 근데 이제 다 만날 수 없는 여건이다 라고 하시면 책을 꼭 읽어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제 인생은 책을 읽기 전과 책을 읽은 후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저도 그 전에 책을 읽을 때 정말 힘들었던 사람인데 책을 읽으면서 되게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가 책을 읽었던 해에 저는 아이가 셋이었고 막내가 이제 막 태어난 거예요. 첫째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둘째는 6살이었어요. 그리고 막내는 신생아. 게다가 원래 제가 책을 좋아하던 사람이 아니라 1년에 책을 한 권에서 2권 읽었었거든요. 뭐였냐면 이제 육아서적, 뭐 신생아, 뭐 이유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권, 2권 읽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읽었던 책에서 책을 읽은 만큼 부자가 된다고 하니 그 당시 저는 너무 가난했으니까 그래도 책은 이제 밥 한두 끼 안 먹으면 사서 볼 수 있으니까 책 사서 보고 빌려서 보던 걸로 그래 그럼 너가 진짜로 책을 읽으면 부자가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되면 가만두고 보나 보자 하면서 이제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때보다 몇십 배, 거의 100에 가까운, 100배에 가까운 수입을 가지고 있죠. 그럼 그때 어떻게 읽었냐? 당시 저는 어쨌든 막내는 신생아였고 어린이집에 아침 7시 반에 근무하러 가서 3시까지 근무하고 3시부터는 오후 방문 수업을 다녔는데 처음엔 차도 없어서 버스로 출퇴근했어요. 늘 조는 게 일이었거든요. 밤에 이제 신생아 봐야지. 새벽 7시 반에 출근하려면 큰애들 거 뭐 간식 아침 챙겨놓고 가야지. 갔다 잠깐 와가지고 낮에 애들 뭐 챙길 거 챙겨놓고 다시 또 방문 수업 가고 차에서 막 버스에서 빵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수하면서 읽었어요. 너무 졸리고 피곤해서 이제 세수했고 진짜로 허벅지 꼬집으면서 읽었어. 그 허벅지에 살짝 거짓말 보태서 시퍼런 멍이 들 정도로 꼬집으면서 읽었고 새벽에 알람 맞춰서 일어나서 책을 읽었어요. 누가 저한테 맨날 얘기해요. 원장님 잠이 없는 것 같다. 특히 저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새벽 12시나 1시에도 연락해도 연락이 닿고 새벽 4시에도 블로그 글을 올리는 걸 보니 잠을 자냐 안 자냐 하거든요. 제가 지금 평균적으로 12시 정도 자고 4시 반 정도 되면 일어나는데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기 싫죠. 저도 자고 싶어요. 졸리고. 근데 지금도 힘을 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새벽에 시간을 깨우면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중에 지금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 왜 강의 들으시냐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스터디 하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7,400시간 바이올린 연습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왜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스터디를 하냐고요. 지금 이런 거 하실 시간에 내 거를 만드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 하지만 지금 채팅창, 지금 요즘에서 나가지 마세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일단 책에는 수많은 답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많이 읽다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늘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제 강의를 3번, 4번 들으신 분들도 제 똑같은 얘기 또 한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 공통점을 무조건 따라하잖아요. 그럼 지금보다는 반드시 나은 삶을 살게 돼요. 제가 처음에 책을 읽기 전에 한 달에 제가 가지고 오는 돈은 뭐 65만 원, 70만 원 어린이집 페이백하고 남은 돈, 제가 벌던 돈, 우리 남편도 그 당시 뭐 그렇게 큰 돈을 벌지 못했어요. 근근히 5가족이 입에 풀칠할 만큼 벌었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한 권 읽고 그 책 한 권에서 주는 교훈대로 실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원장님들이 무슨 책 읽을까요?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일 기본은 여러분이 잘하는데 못하는 게 뭐냐면 잘하는 건 학원 운영을 잘해요. 생각보다 내 애들을 가르치고 내 애들한테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시는 거 정말 잘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재정적인 목표가 하나도 없어. 심지어 내가 어떻게 재정 계획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나는 정확하게 얼마를 벌겠다. 오늘 매출 얼마예요?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다음 달 매출 목표가 뭐예요? 라고 하면 생각이 없는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돈을 벌려고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나 뭐 전 세계적으로 학교 선생님밖에 없어요. 학교 선생님 애들이 한 달을 안 오든 1년을 안 오든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애들이 저도 애들 좋아해요. 아이들 사랑해서 일하지만 아이들이 나에게 3달, 4달, 6달이 되도록 나에게 돈을 전체가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중에 수업 계속 하실 분 있으세요? 있으시면 채팅창에 뭐 50번 남겨보세요. 나는 애들이 전원 다 나에게 3달, 4달, 6달 돈을 내지 않아도 나는 수업을 계속할 수 있다. 50번 눌러보세요. 없죠? 그거는 학교 선생님은 가능. 하지만 우리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재정에 관련된 책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어려워도 읽어라. 저도 처음에 어려웠거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처음 읽었던 책 찾아보면 옆에 단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막 사전 찾아가지고 적어놨던 것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기본인 거고 운영과 마케팅에 대한 책도 나는 좀 겸해서 읽을 수 있는 근육, 독서 근육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운영과 마케팅에 대한 책도 읽으시면 좋아요. 여기 플러스 알파 자기 전공 분야. 나는 피아노다, 나는 미술이다, 나는 수학이다, 나는 영어다, 나는 입시다, 나는 진로다.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것도 이제 계속 공부하시면 좋긴 하죠. 그래도 1번은 재정에 대한 책을 꼭 읽으셔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읽었던 책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읽었다? 그럼 거기에서 모노폴리 게임을 사서 하라는 거예요. 그거 왜 해야 되는지, 뭐 어려운지 비싼지 이런 거 안 알아보고 그냥 사요. 거기서 사라고 했으니까. 그날부터 애들하고 해요. 그날부터 해서요. 지난 주말까지도 모노폴리 하고 있어요. 보도 셰프의 돈이라는 책을 읽었다? 거기에 미래 내 모습을 적으래요. 상상되지 않지만 적으라면 적어놓는 거예요. 보물지도라는 책을 샀다? 그럼 보물지도에서 그 보드를 비전 보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럼 그거 이제 만드는 거예요.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에서 매일 실천사항 성공 수첩에 적으래요. 그럼 적는 거예요. 장사의 신 책을 읽었더니 장사의 신에서는 음식 사진은 높이가 있게 사진을 찍어라. 뭐 사진을 어떻게 정성껏 찍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저도 이제 학원 사진을 어떻게 하면 교구를 높이 보이게 해서 찍을까? 이렇게 좀 사진을 찍었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저기 적어두면 잊어버리니까 책의 앞면이나 뒷면에다가 그날의 실천 사항이나 이제 꼭 잊고 싶지 않은 구절을 적어놨던 거죠. 여러분의 빛나는 아이디어가 그곳에서 나올 거예요. 지난주 우리 이제 뭐 행사 아이디어 이런 거 했었잖아요. 거기 보시면 채팅창에 우리가 생각이 잘 나질 않는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막 했잖아요. 책을 수십 권, 수백 권 읽으면요. 아이디어가 진짜 계속 나와요. 결국은 여러분 돈 버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자유의 파도를 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제가 먼저 자유의 파도를 타기를 결심했잖아요. 그 파도가 한 번 올 때마다 무서운 공포가 말도 못해요.
여러분도 이제 오늘 결정하셨잖아. 나 안정 따위는 이제 하지 않을 거야. 난 자유의 파도를 탈게. 라고 하면 내가 어느 정도 벌었어도 그 다음 목표를 위해서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는 거야. 뭐 돈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비전도 요만큼이라 나는 교습소까지만 해볼 거야. 라고 교습소를 딱 이뤘는데 아니야, 나는 학원까지 한번 해볼까? 아니야, 아니야, 나는 전체 전국에 내 프로그램 세팅해볼까? 아니야, 아니야, 난 정부 지원 사업 가지고 전 세계에 내 프로그램을 올려볼까?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나를 더 큰 파도에다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금전적인 리스크와 그다음 주변의 만류와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즐기시라고. 그 즐기는 방법 중에 제일 간단한 건 한숨인 후 대신에 호라고 하면 즐길 수 있대요.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부자들의 말버릇이라는 책에 일본의 대부호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진짜 많이 하셨죠? 한숨 많이 쉬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상상할 수 없는 한숨들을 저도 쉬기는 했죠. 작년에 한숨 한 번도 안 쉬었다. 없을걸요, 이 세상에. 근데 저는 이제 그때 호라는 거를 조금 더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제 불안하거나 위험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의 기회로 보시면 좋아요. 아, 나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어. 뭔가 만약에 예를 들어 초등학원, 중등학원에 코로나가 딱 닥쳐가지고 애들이 학원을 오질 않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하죠. 그럼 이제 거기에서 보통의 원장들은 술을 마시면서 이제 망했어, 하면서 이제 막 불평불만 하잖아요. 우리는 가만, 그럼 뭘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뭐 줌으로 수업을 할까? 줌 수업에는 한계가 있으니 뭐 스마트 케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이제 기회로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돈은 불편함 속에서 태어나거든요. 그걸 아시면 여러분에게 불안이 오거나 위험이 와도 굉장한 기회로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번도 진짜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한테도 꿈이 있으면 적어야 된다. 기록해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기록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진짜 커요. 데일리 노트라고 해서요. 내가 하루 종일 여러분들 내일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이미 밤이 됐으니까. 아침에 이제 일어나시는 시간 대략 뭐 평균 6시, 7시라고 하면 6시, 7시부터 해가지고 쭉 한 시간 단위로 저녁에 잘 때까지 한번 자기 삶을 적어보세요. 그 처음에 있던 실험에 15분마다 적은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운영도 하고 있고 바쁘니까 15분마다는 좀 오바고 1시간에 한 번씩 여러분이 뭐 하는지 쭉 적어보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명도 오늘 하루를 알차게 단 1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았구나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되게 많이 비어있어요.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도. 1번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거는 제가 못했던 거라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저는 저를 되게 가혹하게 몰아넣는 스타일인데 오늘 해야 할 일이 만약에 5가지예요. 그럼 그 5가지도 굉장히 큰 업무를 배정을 제가 저한테 해요. 그러면 그 5가지 일을 어느 날 저녁 6시 정도에 마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때? 굉장히 뿌듯하죠? 그럼 더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이 5가지 일이 저녁 6시에 마친 게 뭔가 불안해, 내 인생이. 너무 가난했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추가 사항을 여기다가 더 써요. 그 6시에. 그러니까 제 일이 더 늘어난 거죠. 결론적으로 어떤 일을 많이 하고 빨리 이루기는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좀 반대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5개 결정했다. 그럼 5개를 마친 날은 저녁에 무조건 노세요. 다 하셨으니까. 공부도 이렇게 하면 되게 잘한대요. 스터디 코드에서 배웠어요. 내가 이제 5개 오늘 5단원 공부하겠다. 그럼 공부 잘하는 애들 5단원 빨리 하고 좀 쉬고 놀거든요. 그 대신 나중에 할 일들이 더 추가되는 거죠. 다음 달에는 5개 하지만 6개 이렇게.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에는 좀 놓으세요. 그러면 좋겠는데 아마 느낌에 이제 어느 모임이나 가보시면 하루 5가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내 하루를 꼼꼼하게 기록해라. 오늘 읽을 책을 꼭 적어놔라. 감사함을 좀 적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적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시간이 벌써 54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학원에 가서 해본 건데 저도 이제 적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라서 안 해본 다이어리가 없어요. 이것저것 다 써봤거든요. 뭐 작은 노트에도 써보고 수첩에도 적어보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901 플래너라는 데다 써요. 여기 이제 옆에 보시면 데일리로 내가 뭐 하는지 쭉 적을 수 있는 칸 있고요. 오늘의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가지 중에 제가 퇴근할 때 보니까 8가지 정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1, 2학년 2자리 더 모집,
뭐 3, 4학년 반 증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 지금 나의 목표 이제 이런 거를 매일 적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꿈을 설정해 놓은 거가 설정해 놓는 것도 굉장히 잘하신 건데 사실 중요한 건 매일 적는 게 중요하시거든요. 이렇게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제 이거는 예를 가지고 온 걸 제 거는 아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 이쪽에는 이제 이쪽에 데일리 기록 나 오늘 뭐 할 거다라는 기록을 쭉 해놓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매일 중요한 일들을 적고 실천했으면 위에다가 짝대기 쫙 그어 놓는 거고 이제 감사한 일 5가지 정도 그다음에 수입이나 지출도 이렇게 간단하게 한 페이지에 그냥 적는 거 있어. 여러분 뭐 바인더 이런 교육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일단 너무 복잡한 거는 잘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훈련이 되면 좋기는 한데 전 간단한 거를 좋아해요. 여러 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실험을 했는데 적는 거 1979년에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당신의 목표를 적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그중에 3%는 종이에 적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13%는 목표는 있으나 아직 적지 않았습니다. 84%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제가 이거 진짜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채팅창에 적어볼게요. 종이에 적었다. 목표를. 3번. 목표는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 13번. 나는 목표가 없다. 84라고 찍어보실래요? 어. 네, 네, 좋아요. 84. 84는 이따가 나머지 공부. 허미진 원장님 지금 강의 몇 번째 들어왔는데 84번. 허미진 원장님 이따 나머지 공부해요. 생년일 문제 84%.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얘기를 이어갈게요. 결론은 뭐였냐면 13%와 84%는 같은 사람들이에요. 3%하고 나머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0년 뒤에 그 사람들을 봤더니 3%와 나머지의 차이가 연수입은 2배 차이가 났고요. 연봉 차이는 무려 10배 정도 났다고 해요. 여러분은 적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안 적으시냐고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강의를 들었잖아요. 감동을 받는 건 누구나 한다니까요. 그 감동을 받는 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감동을 받고 안 하는 게 더 괴로운 삶이에요. 여러분은 꼭 적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거 내가 한 이야기냐면 그렇지 않고 늘 제가 좋아하는 부자분들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브라이언 트레이시, 뭐 김승호 회장님, 보도 셰퍼, 뭐 켈리체 이런 사람들 유튜브 내일 한번 검색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전부 다 적으라고요. 이 김승호 회장님은 100번 쓰기, 소원 100번 쓰기를 매일매일 100일을 쓰라고 얘기하고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도 여러분의 목표를 적어라 라고 얘기하고 보도 셰퍼는 적으라는 거 한두 개가 아니고 무조건 적으라고. 켈리체도 여러분의 꿈을 적으세요 라고 얘기하죠. 하다못해 저희 집에 있는 막내 사랑이거든요. 7살. 얘도 적어요. 7살이라서 아직 한글이 완성이 잘 안 됐는데 그날에 성공한 거 적고 자기가 되고 싶은 거를 맨날 그림으로 그려요. 저희는 다 집안의 식구들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7살도 하니까 여러분도 하셨으면 좋겠다고. 아직도 망설이고만 계시는지 아니면 감동만 받고 계시는지 그건 여러분이 이제 결정하시는 거예요. 결정하셔서 여러분은 꼭 자유의 파도를 타셔서 지금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책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기록하시는 거를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 어렵지 않아요.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세요. 나는 자유다, 안정이다.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숙제를 드릴 건데 잠시만요. 채팅창 볼까요? 재미있는 얘기 놓친 것 같아요. 남친이 떠났다 모르는 얘기. 숙제를 드릴게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그동안은 그냥 후기 좀 남겨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결심을 좀 하실 시간이라서 이렇게 어디 갔지? 후기를 좀 투척하셨으면 좋겠는데 각자의 블로그나 뭐 인스타 채팅방에 이제 남겨주시면 좋은데 후기에 여러분의 좀 각오와 다짐을 적으셨으면 좋겠어. 난 이제 자유의 파도를 탈 것이다. 그래서 자유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책을 읽겠다. 이게 한 번 선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난 책을 읽겠다. 나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 한 달에 한 명 이상 만나겠다.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라도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러 가겠다. 그들에게 듣겠다. 뭐 이런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 저한테 요즘에 많이 물어보시는데 901 플래너 뭐 어떻게 하시는 이 플래너 제가 쓰고 있는 플래너가 제가 아는 박사님이 만든 거여서 이제 그분한테 여쭤보고 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내드리는데 원래 스티커를 뭐 따로 사야 되는데 저 통해서 하시면 그냥 뭐그 다이어리 스티커 이런 거는 그냥 주시니까 제 거 블로그에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들어가시면 되고 후기를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다. 블로그, 제 거 블로그는 나중에 남겨드릴게요. 일단 오늘 중요한 숙제는 그거예요. 여러분의 자유와 안정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심과 그 결심으로 인해서 나는 최소한 이거는 하겠다 한 줄 정도 적어서 후기에 대해서 이제 올려주시면 후기 선물을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이번에 되게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후기 자료를 생각해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의는 좀 재밌는 강의예요. 오늘 강의는 제발 줌 쇼핑하지 말라. 여러분의 시간을 가져라. 뼈를 깎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다음 주는 이제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 원생 모집도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사실은 애들이 퇴소할 때 그렇게 우리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소가 예상되는 아이들에게 이탈을 방지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이미 태어난 친구들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거예요. 되게 이건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거라서 좋으실 거고 그다음 이제 저도 다음 주제 진짜 중요해요. 사실은 낚은 물고기가 굉장히 어장 관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핵심적인 포인트,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포인트로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퇴원시키고 싶은 아이는 이거요. 그런 친구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선생님들이 퇴소시키고 싶은 애가 있다고 할 때에는 4주만 참고 사랑해봐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그 사이에 크긴 하더라고요. 퇴소시키고 싶은 사람, 억지를 부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 주에 있기는 있어요. 사주는 사랑하라고 해요. 저한테 왔는데 사주의 시간도 주지 않고 얘를 바로 퇴소화시킨다. 그거는 제가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금방 평가하는 거가 돼서 사주는 이제 그 선생님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면서 우리 한번 참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죠. 대부분 10명 중에 10명이라면 8명 정도는 사주가 지나면 선생님하고 정이 들기도 하고 아이가 학원의 규칙에 대해서 이해하더라고요. 걔를 퇴소시키고 싶은데 퇴소를 못 시키고 있는 학원이나 센터는 분명히 지금 기준이 없는 학원일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걔를 퇴소시키고 싶으나 퇴소시킬 수 없고 그 기준대로 안내를 하실 수 없는 거거든요. 학원에는 규칙이 있다는 가이드를 만드셔야 돼요. 저희는 자잘하게 있어요. 뭐 할 경우 퇴소, 뭐 할 경우 퇴소, 뭐는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규칙들이 있어. 그거라서 가이드를 만들고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들을 공유하시면 좋죠. 어쨌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맡기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결심하셔서 나는 이제 안정이 아니야. 난 월 500배면 만족하는 원장이 되지 않겠어. 나는 자유의 파도를 타겠어.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모아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종료할게요. 응? 응? 난 왜 안 나가지는 거지? 나가시면 됩니다. 또 나가서 얼른 시간을 보내세요. 여러분만의 시간을. 네, 문세 원장님 안녕히 가세요. 정화 원장님 안녕히 가세요.